반갑습니다. 액세스 2010 무작정 따라하기 온라인 교육입니다. 이 과정은 팀데이터 21에서 제작하였습니다. 팀데이터 21은 커뮤니티, 액세스 교육, 액세스 개발, 스스로 만들기 등을 지원하여 액세스 관련한 전 영역에 도움을 주는 회사입니다. 자, 액세스 2010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무슨 낚시 같군요. 아까는 액세스 2010이 아니라 액세스 자체를 시작하는 거였고, 그러니까 액세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이었고, 이제는 비로소 액세스 2010 버전에 대한 거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세스 2010의 기본적인 작업 화면입니다. 자, 요거를 1번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하죠. 요것도 이제 적당히 커스터마이징 사용자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뭐 아주 잘 쓰고 있죠. 뭐 이를테면 PDF로 변환 기능을 여기에 이제 아이콘으로 추가를 해가지고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2번은 여기죠, 여기. 예, 요 부분입니다. 제목 표시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파일의 이름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황별 탭입니다. 지금 제가 폼 디자인 보기를 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별 탭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뭐 오피스 2007부터 나타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꽤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홈 만들기 외부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도구까지는 뭐 액세스의 어떤 상황이라도 나타나는 메뉴라고 한다면 이 폼 디자인 도구의 뭐 디자인 정렬 형식은 폼 디자인할 때만 표시가 되는 그런 메뉴라고 봐야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도움말 기능입니다. 4번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도움말이 표시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슨 작업을 할 때, 뭐 이를테면 이 폼을 수정을 한다 그랬을 때, 요 컨트롤에 대해서 클릭을 한 상태로 도움말을 클릭을 하면 그 컨트롤에 대한 도움말, 뭐 그 다음에 요런 이벤트죠. 애프터 업데이트에 커서가 가 있는 상태에서 그 도움말을 클릭하면 그 상황에 맞는 도움말을 표시를 해주기는 하는데, 뭐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뭐 한글 도움말이 뻔히 있는데도 영문 도움말이 나오기도 하고 뭐 전혀 엉뚱한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요새는 뭐 오히려 검색 기능을 그냥 뭐 구글 틀어놓고 뭐 애프터 업데이트, 뭐 액세스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것이 더 편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제일 먼저 해봐야 될 작업은 바로 요 도움말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 클릭하고 도움말 버튼 누르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것들이 그 도움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 리본 메뉴. 너무너무 잘하는 거죠. 네, 리본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싫어했는데 요새는 이거 쓰다가 예전 거 보면은 이제 그 뭐 그런 말 있죠. 뭐 그 영화를 보는데 아저씨란 영화 있죠. 아저씨란 영화를 보는데 원빈 잘생겼다고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옆에 딱 보니까 남자친구가 아니라 오징어가 팝콘을 먹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듯이 지금 이제 처음에는 우리 사용자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되게 반발이 좀 심했었어요. 그러나 요거에 익숙해지면 또 거꾸로는 못 간다는 사실. 예전 오피스 2003 쓰면은 되게 불편합니다. 잘 쓰기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탐색창.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오브젝트들은 다 여기에 저장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액세스는 뭐 그 개발자와 사용자로 좀 나뉘어야 개념을 나눠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개발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든 액세스를 가지고 누군가가 사용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사용자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요걸 보셔야죠. 그래서 뭐 미해결 프로젝트 차트 뭐 이런 폼을 디자인 보기를 열어서 수정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작업들을 하셔야 될 테지만, 사용자들은 사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탐색창을 사용자한테는 안 보여주고 여러분들은 보고 뭐 이런 옵션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이게 뭐 하는 건지 용어는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탐색창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자, 7번은 작업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전체. 이 부분 전체는 우리가 그 작업 공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만들고 지우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속성 시트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속성 시트 사용하는 것도 나중에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것이 이제 액세스의 기본 작업 화면이고요. 요거에 이제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지게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다음은 액세스 실행하기입니다. 그래서 시작 메뉴에서 실행을 하는데, 뭐 빈 파일에서 만들 수도 있고 서식 파일로부터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 파일은
미리 일정 부분 만들어진 파일을 말하는데 요거 쓰면은 뭐 좀 좋기는 하죠. 자, 요거 한번 실제로 알아볼까요? 자, 저는 윈도우 8이라는 운영체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 XP나 윈도우 7이라면 시작 메뉴에서 이 아이콘을 찾으셔야 되죠.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 2010이라고 써진 아이콘이요. 자, 그래서 얘를 제가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창이 표시가 되고요. 자, 요쪽에 최근 사용한 데이터베이스가 표시가 됩니다. 이거 좀 근본적인 질문이 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엑셀을 제가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엑셀은 기본적으로 바로 뭔가를 이렇게 작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액세스는 바로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대부분 엑셀은 되는데 액세스는 안 된다. 어떤 이슈냐면 대부분은 동시 사용자 이슈입니다. 엑셀은 제가 이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입력한 것이 동시 사용용이 아니라 나 혼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작업하고 뭐 값을 더 넣고 빼고 그 다음에 파일 닫으면 저장 안 하면 그뿐입니다. 그죠? 근데 액세스는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뭔가 변경한 작업을 상대방이 곧바로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파일을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엑셀처럼 이렇게 된다면 액세스가 만들 수는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든 작업들을 다른 사용자가 바로바로 알 수는 없겠죠. 메모리 공유한다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 디스크는 공유를 해도. 그래서 반드시 파일을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사용 가능한 서식 파일 해가지고 새 데이터베이스, 새 웹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웹 앱을 만들려면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 최근 서식 파일, 예제 서식 파일,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피스닷컴의 서식 파일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조금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액세스 공부를 하실 때 굉장히 잘 된 예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하나씩 뜯어보면, 액세스는 이렇게 뜯어본다고 합니다. 폼 뜯어보고 보고서 뜯어보고 하다 보면 만든 사람의 논리가 머릿속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쓸 때는 여기서 이제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데이터베이스를 클릭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새 데이터베이스 클릭되어 있고 여기에 이제 파일 이름을 적당히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들기를 하게 되면 비로소 엑셀과 비슷하게 똑같진 않죠. 여기에는 값을 넣을 수 없어요. 요 칸만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자, 요런 스타일로 새 데이터베이스가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액세스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새 창이 열리면 요 서식 파일에서 뭔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문제점 및 작업 한번 해볼까요? 클릭을 하면 작업 데이터베이스, 문제점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이제 디테일한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를 클릭을 하게 되면 웹사이트에서 직접 서식 파일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바로 그 서식 파일에 기반한 어떤 데이터들이 열리게 됩니다. 저 데이터베이스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보고서도 이런 여러 가지 볼 수 있고 전자메일로 목록 보내고 전자메일로 데이터 수집하고 그죠? 자, 요 프로그램 요 메뉴 안에서 모든 작업들을 다 할 수 있게 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적으로 가치가 높은 그런 자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작업, 연락처, 지원 개체 해가지고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다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한번 뜯어 보시면 되고 아니면 직접 뭔가를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겠죠. 자, 새 데이터베이스 만들기입니다. 요거는 좀 전에 해봤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들고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동시 사용자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이고요. 레코드 단위로 바로바로 저장돼야 공유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서식 파일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도 좀 아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피스닷컴 서식 파일을 이용하면 일정 부분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서식 파일이 등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좀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완성도 자체는 꽤 높습니다. 자, 액세스 창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 열기입니다. 그래서 열기 명령을 이용해서 여는데 이렇게 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보기는 해야 되겠죠. 자, 액세스를 하나 엽니다. 자, 액세스를 실행을 하고요. 여기에서 열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들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다운로드 받았던 작업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고 열기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안 경고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자, 요거를 그냥 쓰시면 여기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요소들은 다 위험한 걸로 간주를 해가지고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꼭 쓰시려면 콘텐츠 사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안 하고 그냥 쓰면 뭔가 기능이 동작을 안 하고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콘텐츠 사용을 클릭할게요. 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뭐 데이터 리포트도 출력이 되고 하는데, 아까 그 액티브 콘텐츠 사용을 클릭을 안 하면 이런 거를 했을 때 뭐 요 목록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저장된 위치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열어봅시다. 탐색기에서 액세스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저는 아까 이제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 그 서식 파일 다운로드 받은 그 데이터베이스 있죠? 걔를 열고 싶은 거죠. 자, 문서를 클릭을 하고 여기에 내 파일이 있죠?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엽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열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여는 것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액세스 파일을 작업 표시줄에 등록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자주 사용하는 액세스 파일이 있다면 작업 표시줄에 아예 등록을 해가지고 아주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제 작업 표시줄은 요 윗부분에 있죠. 이걸 가지고 뭐 이상하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엑셀 같은 것도 그렇고요. 주로 여기에 메뉴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로 위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이제 머리를 쓴다고 요 중요한 거를 위에다가, 작업 표시줄 위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요. 뭐 사용하시는 분들에 따라 다 조금씩 뭐 습관은 다르긴 하지만, 여기 밑에 있으면 막 여기 갔다가 밑에 갔다가 해가지고 저는 귀찮아 가지고 위에다 배치를 했습니다. 뭐 제가 지금까지 쓰고 있는데 나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면 작업 표시줄을 위로 올려서 한번 써보세요. 자, 액세스 아이콘을 저는 작업 표시줄에 등록을 해놨습니다. 자, 얘를 우클릭을 하면 최근 항목 해가지고 이렇게 열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작업 데이터베이스를 앞으로도 계속 자주 열 거예요. 그러면 얘를 우클릭을 하면 이런 식으로 팝업 메뉴가 뜨고, 여기에서 이 목록에 고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고정됨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얘는 앞으로 항상 금방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기능은 그 여러분들 운영체제가 윈도우 7 혹은 윈도우 8, 그러니까 윈도우 7이나 윈도우 8이 돼야 요 기능을 쓸 수 있습니다. 혹시 윈도우 XP를 쓰신다면 요 기능 쓸 수 없어요. 자, 다음은 탐색창을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탐색창의 크기 조절은 마우스로 조절하고, 탐색창은 또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셔터 표시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 열기 닫기 단추를 클릭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색창 표시하기 및 활용하기, 요것을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무 파일이나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요거를 이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제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가 뭐가 문제가 있나 봅니다. 원래 이제 부드럽게 조절이 되는데 조금 이상하게 깨지네요. 여러분들 PC에서는 아마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탐색창의 크기는 조절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셔터 표시줄 열기 닫기 단추라고 있는데, 얘를 닫으면 최소화되고 얘를 열면 이전 크기로 복원이 되는 거죠. 혹시 닫았다가 얘를 빨리 가고 싶다 그러면 F11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F11키를 누르면, 제가 지금 계속 누르고 있거든요. 예, 계속 F11키를 누르면 요 탐색창이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을 해 보시고요. 자, 교재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검색창 표시하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모든 액세스 개체 여기 있죠. 여기를 이제 우클릭을 해가지고 검색창을 클릭하면 검색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검색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게, 여기에 제가 업체라고 치면은요, 업체가 포함된 모든 개체가 다 나오죠. 지금 폼이 없어서 테이블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쿼리나 폼에 이제 업체라는 게 있다면 그 놈들도 다 같이 나오게 됩니다. 자, 검색창 보기 싫다 우클릭하고 검색창 다시 한번 체크, 그럼 없어지고, 우클릭하고 검색창 체크하면은 검색창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교재 43페이지의 실력 레벨업 부분인데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이유, 앞에서 이제 설명을 제가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액세스는 다중사용자 환경입니다. 변경 사항이 바로 DB에 저장이 돼야지 다른 사용자가 최신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있겠죠. DB에 저장이 안 되면 다른 사용자는 변경이 된 내용을 알래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제한 되돌리기가 안 되거나, 요거 이제 교재 55페이지에서 나중에 나옵니다.
혹은 일련 번호 필드에서 건너뛴 값이 할당되는 문제 같은 거는 다중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결과입니다.